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OSPF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앞에 했던 것들인데 잠깐만 이제 간단히 짚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OSPF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개의 AS 내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회사 내에는 한 개의 AS 오토노미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한 개의 AS 내부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 IGP 한 개 AS 내부에서 사용하고 이 AS 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EGP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 프로토콜이 현재 하는 거는 BGP, BGP 버전 4란가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패스 벡터라고 부르고 알고리즘을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알고리즘 타입이란 게 있는데 IGP는 디스턴스 벡터 계열과 링크 스테이트 계열이 있고 저희가 이때까지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배웠네요. 디스턴스 벡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CCNA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EIGRP는 요즘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 많이요. 근데 제 개념을 알아야 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EIG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마 ENCOR 개념까지 제가 어느 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OSPF는 이제 CCNA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이 ISIS는 이제 저기 CCNP까지도 잘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CCI나 저기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 과정 이런 데서 주로 포함되어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요 BGP는 이제 CCNP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 이제 EIGRP나 OSPF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CCNA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근데 제가 조금 더 CCNP 내용을 좀 많이 좀 더 추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스테이트라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먼저 링크 스테이트 중에 우리 디스턴스 벡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A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트워크 A.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1.1.1.0에 24라는 네트워크 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립이라면 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홉수를 자기 자신한테 연결될 때는 자기 0이라고 홉수를 이렇게 할 때 플러스 1로 해서 1로 던지죠. 얘에서는 이까지 거리가 이제 홉수가 1이 되는 거죠. 한 홉이니까 라우터 한 칸 뛰니까요. 자, 여기서는 다시 1을 더해서 플러스 1을 해서 2로 던지게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서 3으로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던지면서 뭘 알려준다 했죠? 던지면서 너는 거기 가려면 나한테 오면 되라 해가지고 요 정보, 요 넥스트 홉 정보를 알려준다 했죠. 그 얘도 던지면서 너는 목적지가 두 칸이면서 너는 내한테 오면 돼. 그쪽으로 갈 때 내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는 목적지까지는 두 칸이고 갈 때는 얘한테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디스턴스 몇 홉 있다는 거 벡터 방향 요쪽 방향 요게 이제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동작 방식이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죠. 자기가 뭐냐면 마치 루머처럼 내가 여기서 정보를 처음에 딱 던져주면 자, 이거 알아? 걔 너한테 한 칸 갈 수 있어. 이렇게 소문을 해주면 자, 너한테도 알려줄게. 이렇게 소문을 전달한다 해서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A 네트워크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이 앞쪽은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보여서 A 네트워크는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 보이지 않고 요 만약에 A, B, C, D 라우터 있자면 이 D 라우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A 네트워크는 어딘가에 있는데 이 어딘가에 있는데 걔는 뭐냐면 그 어딘가에 있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보내고 나한테서 세 칸 떨어진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스턴스 벡터고 또 그리고 앞에서 동작 방식은 라우팅 바이 루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얘가 보고 있는 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했죠? 이 전체가 다 보이지만 실제 이 개별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또 얘 라우터 입장에 C 라우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C 라우터 입장에서는 제가 B한테 보내면 갈 수 있고 내한테 목적지가 2고 또 자기한테 넘겨준 D까지 이 정도까지 대충은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라우터가 뭐냐면 이 전체의 토폴로지를 모른다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루프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전체를 몰라도 되니까 단단히 연산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할 게 적으니까 메모리 부담도 적고 CPU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토폴로지를 알 수가 없죠. 전체 그림을 토플
호플 로지를 못 그린다. 전체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루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루프가 좀 조심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 립 같은 경우 우리 디스턴스 앞에 배웠던 EIGRP는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넘길 때 얘는 대신 어떤 걸 넘긴다 했죠? 예, 홉수가 아니라 뭘 한다 했죠? 예, 밴드위스란 거하고 딜레이란 걸 줄여 쓰게 되고 기타로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가 있고 그리고 TX 부하 그리고 MTU 요 5가지 매트릭이 있었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근데 얘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디스턴스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했죠. 근데 얘는 조금 특징이 뭐라 했죠?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뭐냐면 이 전통적인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 특징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얘다 뭐냐 이 디스턴스 벡터 특징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라우팅 바이 루머로 우리 모든 정보를 획득한다는 이런 점이 같았죠. 근데 링크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던졌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는 주기적으로 이게 풀 DB를 뿌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뿌리는 건 너무 불합리하니까 뭐냐면 얘들은 파셜한 거 변화된 것만 파셜한 거를 트리거 즉시 그래서 변경된 부분만 즉시 보낸다 했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기적으로 풀 DB를 전송하니까 아무 토플로지에 변화가 없는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선의 대역폭의 낭비가 발생하고 얘들은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즉시 한다고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뭘 보낸다 했죠? 예, 에크를 보낸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눈여냐면 UDP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UDP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UDP는 에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야 된다? 예, 주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했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이런 특징이 있다 했는데 그럼 요 링크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는 제가 이제 앞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가지 테이블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아서 얘가 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요 A라는 네트워크를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이렇게 던져 봅시다. 얘가 옆에 한테 알려주고 이쪽 나한테 오면 돼 알려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하면 홉수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대역폭이 뭐라도 얘가 2홉, 3홉이니까 어땠냐면 얘는 2개, 3개 중에 어디가 더 좋죠? 예, 2홉 쪽이 좋죠. 그래서 얘를 이쪽에 베스트 패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얘한테 또 알려주죠. 이렇게 베스트 패스 잡고 나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립의 이제 구조들이 이제 그 립은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있었다면 근데 얘들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이렇게 풀 DB를 이렇게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OSPF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들은 뭐냐면 그냥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둘 사이에 뭐냐면 신뢰 관계가 없는 애들끼리 막 보내다 보니까 보안적으로도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얘들은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다 했죠? 기본적으로 네이버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중요 정보를 줄 때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인적 휴먼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관계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네이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일 가장 좋은 경로를 어떻게 된다? 가장 좋은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기존 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립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어떻게 한다? 라우팅 테이블에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2칸으로 받고 3칸으로 받으면 립 데이터베이스는 이 2칸, 3칸이 다 있다면 이 중에서 2칸짜리가 얘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OSPF도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보가 만약에 다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쪽에는 OSP는 대역폭을 하니까 이쪽은 텐지고만 이쪽이 원지라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경로 이걸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예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먼저 네이버 테이블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이버 테이블. 자, 네이버 테이블을 만드는데 자, 이 네이버 테이블을 만들고 또 뭐가 있냐면 링크 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라는 말을 알아둬라 했죠. 자, 이 링크가 뭡니까? 링크 스테이트가. 자, 우리 디스턴스 베타는 이제 개념 아셨겠죠? 링크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뭡니까? 링크 스테이트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링크 스테이트.
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링크 스테이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라우터가 요렇게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요 A 라우터, B 라우터, C 라우터, D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링크란 거는 요 연결된 옆에 라우터 연결된 요걸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링크가 만약에 이제 10G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여기 1G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100메가 될 수 있고 10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뭐냐면 자기의 이 링크 스테이트 정보, 자, 예를 들면 나 A는 B와 연결돼 있어. 어떻게 된다? 10G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나는 C와 연결돼 있어. 뭐냐면 100메가로. 자, 그리고 나 B 같은 경우에는 나는 A랑 연결돼 있어. 뭐 10G. 자, B는 또 D랑 연결돼 있어. 1G.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연결돼 있던 정보들을 이렇게 이 개별, 이 링크별로 스테이트, 요런 누구와 연결돼 있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 C 같은 경우에는 나는 A랑 연결될 때는 100메가. 나는 C는 D랑 연결될 때는 10메가. 그럼 D 같은 경우 D는 B랑 연결될 때는 뭐 예를 들면 10G, D가 C랑 연결될 때는 10메가. 이렇게 뭐 정보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난 뭐 어때요? A가 요 정보를 뭐냐 하면 요 정보 하나하나를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어드버타이즈먼트 광고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합쳐서 우리가 LSA라고 합니다. 이 LSA, 링크 스테이트 이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광고한다는 의미인데 이 정보를 LSA라고 하면 이런 LSA를 옆에 라우터한테 던집니다. 이렇게. 자, 던지게 되고 그럼 얘는 이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알게 됐으면서 자기가 얘는 요 정보를 또 받게 되고 또 각각 얘들도 자기 정보를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정보들 자기한테 옆에.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또 얘한테 던지고 또 이 정보가 다시 이 중에서 일부가 알게 된 것을 다시 해서 이쪽 던지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그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모든 라우터들은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는 A 라우터는 B하고 C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요 정보랑 요 정보랑 요 정보랑 요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뭐다? 각 라우터는 요 토폴로지를 그대로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 링크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에 속하는 모든 라우터들은 모든 이 토폴로지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알고 있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토폴로지 DB가 다 싱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링크 스테이트 DB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일한 링크 스테이트 DB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런 식의 요 개념이란 것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링크 스테이트라는 거, 이 링크라는 거는 요 개별 링크고 요 안에 요는 상태,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고 내 옆에 네이버는 누구고 어떤 속도 등으로 연결돼 있고 물론 더 정보가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라우터는 이 정보를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디스턴스 벡터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요 개별 라우터들이 어땠냐면 요 D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요 AB 라우터가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이 C 라우터까지 그림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데 뒤에는 좀 구름같이 멀리 있어 이런 거죠. 마치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면 뭐 대구 방향 220km 이렇게 방향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화살표 방향 그게 벡터고 그 거리 220km가 디스턴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정보가 없다면 이 링크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지도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이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어떻게 길이 세부적인 경로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네이버 관계를 형성한다. 이 헬로 패킷에서 그래서 이렇게 헬로 패킷을 보낸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링크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각각별로 누구랑 연결돼 있고 내 IP는 뭐고 이런 정보들을 알려준다 했죠. 이런 것들 뭐냐면 LSA라 했습니다. LSA라고.
자, 그래서 모든 라우터는 다 동일하게 이런 정보를 다 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뭘 한다 했죠? 예, SPF 알고리즘이라는 걸 쓴다 했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다 그리고 났을 때, 자, 내가 요까지 가기 위한 최단 거리는 어떻게고, 이렇게 가기 위한 최단 거리는 어떻게, 요것들을 다 계산한다 했습니다. 뒤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장 최단 거리를 어디에 올린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S랑 얘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OSPF랑. 그래서 사실 이거 공부 많이 두시면 나중에 IS는 사실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스테이트는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전체 토폴로지를 알기 때문에 패스트 컨버전스가 되지만, 단점은 이 전체 토폴로지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뭐다? 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 요걸 연산을 통해서 이 최단거리 트리 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뭘 필요하다? CPU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차이점은, 얘들은 뭐냐면 주기적으로 디스턴스 벡터는 원래 주기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얘들은 라우팅 바이 루머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일부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원 소모도 적고 하다, 대신 그에 따라서 컨버전스 타임이 느리다는 거죠. 근데 얘들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옆에 한 대 다 플러딩 던진다는 거죠. 자기의 링크 스테이트 정보를. 그래서 전체 토폴로지를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더 복잡하죠. 예, 대신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컨버전스 타임, 전체가 장애 발생했을 때 빨리 전체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고, 이건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OSPF는 이제 이거는 CCNA 과정은 요 정도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SPF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SPF 요 앞에 O란 거는 오픈입니다. 오픈.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같은 거 EIGRP 같은 경우는 시스코 라우터들만 원래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2015년인가 14년에 이제 RFC 문서로 표준화 시켜서 이게 다른 벤더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지만, 사실 이 시점은 EIGRP가 벌써 기세가 기울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벤더들은 이거 쓰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회사들의 IGP 프로토콜은 99.9%가 다 이 OSPF를 씁니다. 그래서 OSPF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OSPF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표준이다. 그래서 어떤 벤더들도 자유롭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코 라우터가 있고 주니퍼 라우터가 있더라도 서로 OSPF 돌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EIGRP는 시스코만이니까 주니퍼 라우터들은 이제 지원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얘들은 SPF는 Shortest Path First, 그래서 최단거리를 우선하는 당연한 건데 어때 말이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OSPF 현재 쓰는 거는 우리가 버전 2에 이 RFC 2328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 버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2, 3가 있고, 자, 1은 사용 아예 안 되고, 2는 RFC 1247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 이제 98년도에 RFC 2328로 업데이트돼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IP 버전 4.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IP 버전 6를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세기 말에 이 IP 버전 6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얘는 이제 버전 4, 6 모두 다 사용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CCNP 과정 같은데 하면 이 그 OSPF의 IP 버전 6에 대해서도 같이 세팅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다룬 대부분 내용들은 이 OSPF 버전 2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SPF는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IGP죠. AS-NAVS하고 그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계열, 그리고 클래스 리스, 서브넷, 클래스 풀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클래스 리스는 서브넷 마스크까지 정보를 전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variable length 서브넷 마스크나 discontinuous 서브넷까지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EIGRP는 다 동일한 특징이죠. 자, 이건 OSPF는 사실 몇 개층 프로토콜일까요? 얘도 EIGRP는 3계층 프로토콜입니다. 왜냐하면 이 IP 헤더 가운데 여기 프로토콜 넘버가 있는데, 이게 1번 ICMP, 2번 ICMP, TCP 6번, 17번 UDP인데, 이 중에 88이 우리가 88 서울로 MP EIGRP고, 그 다음 번께 뭐다? 89번째가 바로 OSPF입니다. 그래서 이 3계층 IP 헤더 위쪽에서 이 IP 헤더 가운데서 89번을 하고, 그 안에 자 이렇게 안에 OSPF 내용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SPF 헤더는 뒤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크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SPF 헤더 패킷 헤더의 여기 헤더 부분입니다. 헤더는 공통입니다. 공통. 그리고 요 안에 이제 OSPF 패킷 타입이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가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다르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89번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계층 프로토콜이란 걸. 자, 그리고 이 얘든 이제 그
EIGRP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했지만 얘는 이제 IP 프로토콜만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IP 프로토콜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요 뒤에 뭐 뒤에 적어놨는데 EIGRP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이런 것도 사용 안 하죠.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실 업계가 다 IP만 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는 특징이 있냐면 이 OSPF나 립 같은 이런 프로토콜들은 뭐냐면 딱 패킷 형식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픽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EIGRP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 해도 어떻게 되어 있죠? 제일 끝에다가 TAV라 해가지고 타입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 어떤 거는 뭐다 그 TAV가 타입 랭스 밸류라 했죠. 그러니까 EIGRP 같은 경우에는 OSPF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패키지 얘는 기능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EIGRP는 이렇게 기본적인 있으면서도 뒤쪽에 뭘 할 수 있냐면 더 추가 확장할 수 있게 설계해 놓은 겁니다. EIGRP를 이런 구조를 우리가 TLV 구조라 했죠. 이 TLV 구조가 뭐냐면 타입 랭스 밸류라 했습니다. 밸류. 그래서 뭐냐면 요 타입 뭐 내가 인증 필드를 인증에 대해서 인증이 전체 데이터가 만 20바이트다. 이 안에서 뭐냐면 인증 보낼 때 인증의 인증 값 그리고 뭐 인증의 키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뭐고 키는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타입, 랭스, 밸류 이 각각 값들을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타입 뭐 1이 있고 또 타입 2가 있고 타입 3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추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EIGRP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OSPF는 뭐냐면 딱 경직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일본 회사들 같은 건데 경직된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새로운 거 지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EIGRP 같은 뒤에 이렇게 추가 확장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아예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SPF는 좀 이런 확장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들은 그래서 그 픽스드 포맷 구조란 것들. 그래서 얘들을 만들려면 별도의 또 애플 토크나 이런 것들을 뭐 IPX를 만들면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특징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이런 것도 업계에 쓰지 않기 때문에 지나갔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는 최근에는 TLV 구조를 일단 도입했습니다. 뭐 LLS나 오베이크 LSA 같은 게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게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픽스드 포맷이다. 일부 도입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TLV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요 두 가지만 알아주시면 EIGRP랑 이 BGP가 정말 TLV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트리뷰트라는 하는 것들을. 그래서 BGP가 나중에 TLV 형태라서 굉장히 확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LV가 많다는 거는 기능을 추가하고 많지만 우리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배울 게 늘어난 단점이 있습니다. 예. 계속 만들어지는 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BGP 같은 경우는 이 어트리뷰트라는 게 TLV 형태로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이게 언제 끝나나 할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도 기본적으로 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EIGRP 다 사용하고요. 그 L3 멀티캐스트로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L3 멀티캐스트니까 멀티캐스트가 뭐였습니까? 예, 클래스 D 주소 224부터 239로 시작하는 요 대역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얘는 224점 대역에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24점 빵점 X 이 대역을 뭐라 부르죠? 예, 링크 로컬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로 합니다. 자, 이 대역은 무조건 TTL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 대역이 이미 TTL 값이 1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여기서 OSPF를 딱 패킷을 보내면 여기서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 되면서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옆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TTL 1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립, 뭐 OSPF, EIGRP 이런 것들이 다 멀티캐스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바로 TTL 1값에 가지는 링크 로컬 멀티캐스트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립 버전 1은 멀티캐스트고 립 버전 2는 뭡니까? 예, 립 버전 2부터 이제 그 멀티캐스트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멀티캐스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통신하게 됩니다. 각각별로 다르게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택기 종류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참고로 이게 전송한다는 거지 이걸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링크 로컬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는 건 TT의 1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IGMP, 뭐 VRRP, PIM 라우터, 뭐 리비 224.9, EIGRP
그리고 OSPF는 두 개 가집니다. 왜 두 개 가지는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숫자 낮은 번호 5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올 라우터를. 자, 6번은 DR, BDR만 쓰게 됩니다. 데지그네이트 라우터라고 해서.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CCNP 과정으로 계속 실력이 쌓이시면 이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멀티캐스트 할 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저희가 끝나고 나서 다음에 배우는 펄스 오브 라우터 리던던시 프로토콜이라서 그때 이제 VRIP를 배우게 될 거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시게 될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송 방식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립 버전 1은 브로드캐스트, 립 버전 2부터 이제 멀티캐스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OSPF하고 이 립 EIGRP는 바로 L3 멀티캐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SIS라는 거는 L3를 쓰지 않고 L2 멀티캐스트고, BGP는 특별하게 유니캐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OSPF는 그러면 3계층, 우리가 4계층 프로토콜 중에 제일 표적인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4계층 프로토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4계층 프로토콜을 우리 전송계층 프로토콜. 자, TCP가 있고 UDP가 있고 SCT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사실 요것들은 거의 범주 바뀝니다. 아웃시키고, 그래서 요것들을 지우고 이렇게 TCP, UDP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TP란 거는 TCP, UDP의 뭐 장단점을 보완한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우리 시스코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예, 좀 이론적인 거라서.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CP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여기서 단말이 이렇게 보내면, TCP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뭘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신 패킷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뭐냐면 연결하죠. 커넥션. 예, 처음에 연결. 그래서 얘를 커넥션을 처음에 만들죠. 연결을. 자, 그리고 UDP 같은 경우는 어떻다 했죠?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면 얘는 에크를 보낸다. 잘 받았다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끝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4웨이 핸드쉐이크나 뭐 3웨이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해서 그쪽 연결을 맺고 연결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했냐,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이 UDP는 어떻게 했나, 바로 데이터 보내고 이렇게 가장 간단하죠. 예. 자,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 사람들을 모시고,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어디 중국집을 간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약 전화하죠. 거기 문 열었어요? 문 열었어요. 그러면 뭐 몇 시에 갈게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오늘 휴점이 아닌지, 그 메뉴가 있는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바로 이 TCP란 겁니다. TCP는 뭐냐면 그 전에 미리 이 사이에 우리가 통신이 가능한지, 그 집이 열었는지, 그 메뉴가 하는지 그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이에 웹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웹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단계 같은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너 문 열었어? 저 열었어요? 그럼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갈게요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은 것에 대해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TCP 같은 경우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세그먼트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내가 10번을 보내면 얘가 에크를 11번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0번을 보냈으니까 11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10번까지는 잘 받았고 너 이제 11번 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11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TC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TCP는 크게 뭐냐면 세 가지 기능이 있죠. 뭐냐면 이 연결하는 과정, 연결 종료 과정,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운데 이 데이터 전송 과정 가운데 이 에러 신뢰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전송 과정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읍시다. 이 데이터 전송, 세 번째 이 연결 시작 종료 과정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전송 과정 가운데서 뭐냐 있냐면 이 에러를 같은 걸 중간에 유실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퀀스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크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UDP 같은 경우는 어떻다 했죠? 이런 거 없이 보내면 받았는지 대답도 안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뭐였죠? 우리가 UDP 같은 걸 쓰는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립 프로토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 안 하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계속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립의 피리어딕 주기적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사계층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신뢰도를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신뢰도를 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양단에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책섬이나 이런 두 개는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A를 체크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치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TCP 이 OSPF도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TCP와 3계층 프로토콜이지만 TCP 같은 그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냐면 얘들도 똑같이 시퀀스 번호를 씁니다. 시퀀스 번호를. 그래서 얘가 이제 얘들도 단말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뭐냐면 이 양당 간에 이 연결을 합니다. 얘도 연결을 일단 합니다. 얘도 연결을 하고 나서
연결하고 나서 뭐냐면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연결하고 나서 나중에 얘들도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얘들 데이터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보낼 때 시퀀스 번호를 보내서 보냅니다. 뭐 1번 보내면 얘는 잘 받았어요 해서 보내는데 얘는 그때 뭐냐면 1번과 똑같은 걸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잘 받았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얘는 특별하게 에크 번호가 없고 똑같이 시퀀스 번호를 돌려 보냅니다. 얘는 시퀀스 번호를 돌려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퀀스 1번을 보내면 나도 1번 보내면 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이제 구현 방식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TCP에서 똑같지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10번 데이터를 보냈는데 계속 에크가 안 와요. 일정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좀 문제가 있구나 다시 보내게 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냐면 보냈는데 일정 시간 동안 그 응답에 대해서 에크가 오지 않으면 어땠냐면 다시 재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요 시간 동안 RTO 타임 동안에 에크가 오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시퀀스 1번을 재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전송 알고리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TCP에서 사용하던 에러 패킷을 받으면 수신하면 뭐냐면 에러가 있는지 체크섬이라는 에러 검출 과정을 받아서 요것을 받으면 먼저 체크섬을 돌리고 나서 이게 문제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TCP에 있던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시퀀스 넘버라는 거가 그리고 에크라는 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특이한 거는 얘들은 이제 별도로 에크 번호가 없고 얘들은 시퀀스 번호를 합니다. 그래서 에크 번호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고 얘들 당연히 재전송, 체크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OSPF 헤더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체크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퀀스 번호가 있고 체크섬 이렇게 해서 얘들은 헤더하고 이 데이터 바디 부분을 별도로 체크섬, 이 바디 부분에 별도로 체크섬을 더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엔지니어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OSPF에 대해 라우팅만 하실 줄 아시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OSPF에 이렇게 에크 패킷이 별도로 있습니다. LS 에크라고 해서 에크 패킷이 돼 있고 에크를 받으면 얘가 에크에 원래 에크 번호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얘는 에크 번호가 없이 그냥 시퀀스 번호로 받았던 수신했던 시퀀스 번호를 돌려주면서 하는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EIGRP 같은 경우는 또 에크가 있었는데 DCP처럼 얘들은 이렇게도 이제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만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SPF 같은 경우에는 AD 값이 110입니다. 자 우리가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냐면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간의 경쟁을 위해서 뭐냐면 고유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에서 관리 거리란 거를 부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넥티드가 0번 스태틱 1번 때 우리 이렇게 둘 다 배워왔고요. 그리고 나서 EIGRP는 몇 개 있다 했죠? 3개가 있다 했죠. 뭐냐면 서머리 그리고 인터널 EIGP, 익스터널 EIGP 그래서 5, 90, 170 요게 이제 EIGRP 3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3개에 대해서 근데 요 인터널 위주로밖에 설명 못 드렸어요. CCNP 과정에서 나중에 저 나머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가 기본적인 이 인터널 위주로만 배웠고요. 익스터널은 외부 프로토콜 가져온 것들은 170, 90, 120 그리고 서머리 한 거는 5다. 그래서 EIGRP는 좀 복잡하다요. 근데 OSPF는 간단합니다. 립하고 비슷하게 둘 다 얘는 OSPF 하나 립도 110, 120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 OSPF 110, 립 120, 요 사이에 뭐가 끼어있다? 이 IS가 끼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굉장히 교묘하게 했죠. 자기 회사 것들은 제일 좋게 90으로 만들어놨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얘들은 또 익스터널은 또 제일 나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IGP 중에서. 자, 이렇게 만든 이유 나중에 보면 재분배할 때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그냥 사연은 나중에 아마 CCNP 하실 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보면 다 O로 보입니다. O로. 예, 기본적으로 O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E2, N2 이런 것들도 보이게 될 건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얘가 표현해 보면 O도 있고 OIA도 있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O 하나만 있으면 된다. O 하나. 자, 얘는 특이하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EIGRP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터널, 익스터널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AD 값을 다시 줬지만 얘들은 다 동일한 A 값이지만 요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CCNP 할 때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OSPF는 매트릭으로 뭐냐면 이 코스트를 매트릭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면 대역폭 매트릭 인터페이스 코스트로. 자,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드리면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자, 이 A라는 네트워크 여기 X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A, B, C, D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자, 요 네트워크가 만약에 1.1.1.0이 24라는 X 네트워크가 있어요. X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요게 이제 10메가를 해볼게요. 10메가.
요게 100메가라 해보겠습니다. 요걸 원지로 할까요? 원지. 요걸 100메가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SPF는 뭐냐면 우리 굉장히 그거랑 비슷합니다. STP 할 때 인터페이스 코스트 하는 거, STP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스트 매트릭 계산 또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STP 같은 경우는 119.42였나요? 이게 10메가가 100이고 100메가가 19고 원지가 이거고 텐지가 4 이렇게 있어서 이 인터페이스별로 코스트가 다 있었고 이걸 누적시켜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OSPF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떠냐면 얘가 레퍼런스 기준 대역폭이 있습니다. 이 기준 대역폭이 기본값이 100메가입니다. 얘가 왜 이런데 100메가는 굉장히 낮죠. 이게 왜냐하면 OSPF 버전 2가 아까 나왔을 때 언제 나왔죠? 아까 OSPF 버전 2 아까 90년도쯤에 나왔죠. 90년도는 그때 10메가, 4메가, 6메가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느린 시절이죠. 98년도 버전 2 98년이네요. 자, 그때니까 요 기준값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곱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100메가일 때 100메가 이 인터페이스면 100메가 나오면 100메가에서 1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코스트를 1로 봅니다. 얘도 100메가니까 1로 봅니다. 그럼 얘는 10메가니까 100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코스트가 10이고 얘는 100 나누기 1000은 얼마냐? 그럼 100보다 큰 것들은 이 100메가보다 더 좋은 것들은 다 1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목적지까지 토탈 코스트가 뭐냐면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는 토탈 코스트가 2입니다. 1 더하기 1. 자, 1 더하기 1이니까 2고 얘 위쪽은 뭐냐면 10 더하기 1은 11. 요게 텐지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 이거 더 얘가 10메가 있고 텐지가 있죠. 이 텐지는 어차피 100메가보다 죽으면 다 1이기 때문에 이건 11. 그러다 보면 이쪽이 더 베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OSPF는 이 레퍼런스 대역폭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페이스의 대역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는 어떻게 된다? 누적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대역폭은 기준 대역폭 100메가로 해서 인터페이스별로 하게 되고 이 패스 전체 토탈 이 패스 매트릭은 어떻게 된다? 누적을 하시면 된다. 누적을 하시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을수록 좋고요. 이 16비트 매트릭 인터페이스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이 16비트다 보니까 낮은 값이 좋고 제일 낮은 건 큰 값은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100메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메가에는 100메가 1이고 10 여기 100메가에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OSPF는 이제 홉 카운트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립 같은 경우는 최대가 얼마였죠? 최대가 16되면 이제 받으면 버린다 했죠. EIGIP는 어땠습니까? EIGIP는 어떻게 됐죠? 기본은 100이지만 이게 255까지 확장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255까지 돼 있으면 그 초과해버리면 된다. 이걸 버리게 된다 했는데 이는 홉 카운트 제한이었기 때문에 라우터 계속 있더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좋네요. 근데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 계속 이렇게 만약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100개가 있으면 이게 대해 관계를 다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라우터가 결국 뻗어버리게 됩니다. 라우터가.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98년도, 99년도 초기에 나왔을 때 OSPF 돌리면 다 라우터들 다 뻗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디스턴스 벡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라우터들이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설계할 때 다른 것들을 이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OSPF는 뭐냐면 파셜합니다. 변경된 것만 당연히 하고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변경된 것만 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죠? 립은 어떻게 했죠? 주기적으로 옆에 라우터한테 전체를 풀 DB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했죠. 주기의 반대 즉시하고 변경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변경된 것만 LSA 트리거 변경된 부분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플러드 합니다. 플러드가 우리 스위치 할 때 보면 뭐였습니까? 스위치 할 때 이렇게 해서 범 트래픽, 브로드캐스트, 언노운 유리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가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다 뿌려버리는 게 플러드라 했죠. 자기의 수신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뿌리는 거예요. 이 라우터도 얘도 뭐냐면 OSPF도 기본적으로 플러딩 한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LSA라는 걸 만들고 나면 얘를 옆에 라우터 자기 옆에 있는 모든 라우터한테 뿌리게 된다 해서 얘는 받은 애는 또 동기하고 옆에서 뿌리고 자 이런 식으로 뿌리고 해서 나간다 해서 플러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뭐 인터페이스 인증이란 거는 우리가 EIGIP나 립 때 배웠지만 이 둘 사이에 아무나 네이버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인증 정보를 실어서 그 패스워드가 매칭되면 인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빠르게 컨버전스 된다. 왜냐하면 전체 토폴로지를 그리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OSPF의 단점은 뭐냐면 높은 자원 LSDB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쇼티스트 배트를 또 연산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CPU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이제부터 배우시겠지만 이런 에어리어 구조라는 거 있습니다. 에어리어 구조. 이게 뭐냐면 에어리어는 거냐면 우리가 뭐 에어리어 제로는 서울, 에어리어 제로는 KT 같은 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역별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 쪽쪽쪽쪽 쪼개게 됩니다. 이 쪽쪽쪽 쪼개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디자인할 때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확장할 때 어렵기 때문에 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이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본사, 지사처럼 이 본사 역할을 하는 에어리어 제로와 지사 역할을 하는 에어리어 구조, 에어리어 그 번호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무조건 에어리어 0입니다. 지사들은 다른 번호, 에어리어 번호가 달라도 되는 뭐 1에서도 16비트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는 뭐 쓸 수 있는데 6만 개까지 쓸 수 있는 6만 5천 뭐 35까지 쓸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본사는 백번호는 이 중간에 얘는 무조건 에어리어 제로다. 이런 디자인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계층 구조. 그래서 요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SPF 이제 테이블 종류 이거 한번. 그래서 우리가 ERGRP하고 똑같습니다. OSPF는 어떻게 한다 했죠? OSPF는 링크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바로 자기 가지고 있던 이 LSA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정보 네트워크 어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뭐가 됐을 때 네이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나면 이 정보를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네이버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던지고 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던지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DB가 동기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뭐냐면 LSDB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과정이 이렇게 되고 3단계 과정이 요즘에서 최고 좋은 경로를 어디에 올린다? 각자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3테이블 구조입니다. 3테이블 구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LSDB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각각 라우터리 가지고 있던 이 LSA들을 각각 링크 스테이트에 대한 어드버타이즈먼트 정보들을 이걸 다 그래서 요 정보들이 다 합쳐져서 이 D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DB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옆에 한테 뿌리고 뿌리면 얘가 받은 거를 또 옆에 한테 뿌리고 그래서 이게 뭐냐 계속 플러딩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동일한 정보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LSA란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OSPF LSA가 이게 11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LSA 종류에 대해서 CCNA 과정에서는 1, 2, 아마 5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세히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1, 2, 5까지 말고 나머지들은 이것들은 이제 CCNP나 정도 되시면 이제 배우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 5 정도까지만. 그래서 애들이 링크 스테이트가 뭐래 정보가 많죠. 아까처럼 라우터에 있는 거 직접 연결된 거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각각별로 그 역할이 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LSA가 좀 복잡하다는 것들이 되는데 사실 이게 엔지니어 분들 중에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설정만 하시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LSA 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LSDB란 거는 뭐다? 이 여러 개의 LSA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뭐 타입 1도 있고 타입 2도 있고 타입 3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든 LSA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LSD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 LSA란 게 있고 LSU란 게 있고 LSDB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링크 뭐 자기 라우터 연결된 이런 정보들을 LSA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링크 스테이트의 정보고 그럼 이게 어드버타이즈먼트 할 거라서. 자, 그러면 이 라우터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 어떻게 보냐면 얘가 이제 전달할 때 이거를 이 LSA라는 정보를 싣고 가는 그 패킷 종류가 뭐냐면 이 LSU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라는 패킷입니다. 요 안에 LSA를 이렇게 싣고 갑니다. 이렇게 LSA를 싣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택배 차량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LSU 패킷 통해서 그래서 LSA를 옆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이 각자 동일하게 이 테이블들을 이렇게 파란색 2개 알고 있고 얘도 보라색 2개 알고 있고 옆에도 이렇게 해서 동일한 DB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 2개
그냥 간단하게 파란색 2개, 여기 똑같은 파란색 2개, 보라색 2개.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LSA라는 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택배 물건 같은 거고, 우리가 실제 링크 스테이트 정보고, 이 U라는 거는 그걸 실어나는 패키, 택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다 모여진 이거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요걸 LSDB라 합니다. 그래서 이 A, U, DB 이렇게 하시면 되고, 때로는 이 책들을 보면 이 A와 U를 막 혼동돼서 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U가 A를 싣고 가니까 택배 차량이.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한 이런 개념이란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렸거든요. 설명을 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제가 OSPF의 동작 원리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 요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R1 라우터가 있습니다. R1 라우터, R2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설명할 게 뭐냐면, 우리가 OSPF 같은 게 링크 스테이트에서 꼭 나오는 여기서 하나만 있어요. 링크 스테이트에서 꼭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 용어는 계속 나올 건데, 라우터 아이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라우터 아이디라는 표현, 요 표현이 이제 가장 CCNA-CM도 가장 나오고 요것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우터 아이디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해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내 쪽에도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질 겁니다.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거를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냐면 얘를 R1 라우터, R2 라우터, R3 라우터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주지만, 실제 얘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냥 숫자로 유니크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한테는 숫자적으로 1.1.1 이렇게 라우터 아이디를 이렇게 줍니다. 얘는 2.2.2, 얘는 3.3.3, 3.3, 4.4.4.4.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가 인터페이스의 IP가 뭐 10.1.1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10.1.2.1 뭐 이런 IP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IP에 없는 주소도 관계 없습니다. 뭐든지 얘만의 고유한 이렇게 넘버링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1.1.1.1이라는 IP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2.2.2라는 IP를. 근데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루프백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 다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백. 그래서 루프백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죠.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여기가 죽거나 끊기면 업 다운 돼 버리지만, 얘는 이 라우터 내부에 있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업이죠. 관리자가 셧다운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개 주소를 하나를 주고 개 주소를 이렇게 라우터 아이디로 상징해서 그걸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라우터 아이디란 게 뭐냐, 얘를 딱 구분하는 식별자다.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가 있고, 이 라우터가 있다 해봅시다. R1 라우터가 있고 R2 라우터가 있는데, 얘 라우터 아이디가 있다 해봅시다. 라우터 아이디가 얘가 1.1.1.1이라 할게요. 얘가 2.2.2.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라우터가 오면 얘들은 뭐냐면 서로가 먼저 네이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안녕 이렇게 보냅니다. 안녕. 자, 그러면 얘가 안녕하고 나면, 얘가 받고 나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도 안녕 이렇게 자기도 이제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안녕 이렇게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헬로 이렇게 보내면 처음에 얘는 이제 친구가 없는 상태, 둘 다 아무도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헬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1.1.1.1이야 해서 자기 라우터 아이디 안녕 하면, 그럼 얘는 뭐냐면 딱 받은 순간, 얘가 1.1.1.1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네이버 친구가, 얘가 내한테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로 친구 리스트에 1.1.1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2.2.2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2.2.2고 나는 너가 내한테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의 네이버 리스트에 너가 있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뭐냐면 얘가 딱 받는 순간 보면 너무 기쁜 거죠. 얘는 나를 친구로 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럼 친구로 삼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얘의 라우터 아이디도 얘의 라우터 아이디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내게 되죠. 나는 1.1.1이고 나의 친구는 너가 2.2.2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자, 요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뭐냐면 R1은 R2를 친구로 삼고 R2는 R1을 친구로 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요런 과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각각 간에 이제 LSL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라우터가 3개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3개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RTA라는 라우터가 있고 RTB라는 라우터가 있고 RTC라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C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 F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이거 B 여기 D, E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들은 다 코스트는 다 1이라 해보겠습니다. 아까 100메가 기준으로 100이니까 다 이게 다 100메가겠네요. 1, 이게 다 1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코스트 다 100메가. 요 링크가 다 100메가 했으니까 100메가를 100메가로 나눠주면 1이네요. 자, 이렇게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각각 라우터들은 어떤 정보냐면 이 RTA 라우터 한번 기준해 봅시다. RTA 라우터는 이렇게 합니다. 링크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RTA 라우터는 어떤 링크를 가지고 있죠? 네, A 링크를 가지고 있죠. A 링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친구랑 연결 안 돼 있죠.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먼저 스터브라 합니다. 스터브라 하고, 그리고 옆에 코스트가 얼마죠? 얘는 1이죠. 100메 1 코스트 1 가지고 있고, 그리고 B 라우터랑 연결돼 있죠. 링크 B는 B 라우터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는 RTB랑 연결돼 있고 코스트는 1이고, 그리고 얘는 또 뭐 연결돼 있죠? C 라우터 연결돼 있죠. 어디? 이 링크 2로 맞죠? 이 링크 2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RTC로 연결돼 있고, 얘 코스트는 1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TC 입장에서 봅시다. RTC 입장에서 F라는 스터브가 하나 가지고 있네요. 스터브 네이버 없는 이렇게 스터브 네이버 없는 이런 데다가 스터브라고 코스트는 얼마다? 1이고, 그리고 RTC는 또 뭐냐면 이 E 링크를 가지고 있죠. E 링크는 누가 연결되어 있죠? RTA랑 연결되어 있고 코스트가 있고, 그리고 또 D 링크 가지고 있네요. RTB랑 가지고 있죠. 링크 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B 한번 봅시다. RTB는 링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C랑 연결돼. C는 아무도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스터브라고 해가지고 코스트가 1. 그리고 B 링크 가지고 있네요. B 링크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RTA랑 연결되어 있죠. 코스트 1이고, 그다음에 D 링크 가지고 있죠. 얘는 RTC랑 연결되어 코스트가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LSA를 이렇게 다 만들게 됩니다. 이게 LSA. 이렇게 LSA 정보들을 다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LSA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가 되고 나면 이 LSA 정보들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얘도 뿌리고, 얘도 이렇게 자기 뿌리고, 또 얘도 이렇게 자기한테 뿌립니다. 네이버들한테. 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라우터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자기 요 정보밖에 모르는 겁니다. 각자 자기 라우터들은 네이버 되고 났을 때, 처음에 됐을 때는 그거 나서 이제 네이버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친하니까 이제 비밀 다 털어놓든지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들이 다 모든 정보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요 세 가지 테이블들이 다 합친 정보 LTA 이렇게 해서 요 전체를 요 전체 테이블 세 개를 다 알게 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알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다 알게 되면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LSDB라 했어요. 그래서 이 LSDB 안에 뭐가 있다 했죠? LSA 이렇게 세 개의 LSA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라우터는 이렇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 라우터에서 이제 최단 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A RTB RTA RTC, 자,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다 알아야 되죠. 이제 라우터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여기가 B 링크 B고, 요게 C였고, 요게 D였고, 요게 E였고, 1 매트릭 1이고 코스트가 1이고, 여기가 A, 여기가 F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받았죠. 아까 RTA 입장에서 링크 매트릭은 다 아까 1이었으니까요. 자, RTA 입장에서 RTA 3개 있었고, 이쪽 라우터, 그다음 RTB RTC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하고는 스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RTA가 B랑은 RTB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A가 E 링크랑은 RTC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매트릭 다 1이고 다 1이었고, 여기는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자, RT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C 네트워크는 스톱이고, RTB 네트워크는 RTB가 B하고는 RTA랑 연결되어 있고, D는 RTC랑 연결되어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C 네트워크는 스톱이고 네이버와 연결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C 네트워크
F죠. F. 제가 헷갈렸습니다. F고, 그 다음에 D 네트워크는 RTB랑 연결되어 있고, E 네트워크는 RTA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DB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동일한 이제 DB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최단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최단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RTB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RTB 기준으로. 자, RTB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 링크까지 가는 RTA에서 A 링크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RTB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얘가 이 DB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갈 수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어디가 최고 빠르죠? 당연히 요 길이가 빠르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를 이 제일 트리의 루트에 딱 갖다 놓고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요 경로가 최고 빠르구나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 만약에 요 F 경로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건 1인데 이거는 2죠. 그럼 요거는 요쪽으로 갈 겁니다. 요쪽으로 맞죠? 그리고 나서 만약 요 상태에서 얘가 요 네트워크 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똑같죠? 또 얘는 똑같네?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어디로 가도 돼? 부하 분산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RTB 기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A 네트워크 갈 때는 어디가 제일 빠르다? 경로가 RTB에서 RTA로 가면 되죠. A 경로는 이렇게 해서 RTB에서 RTA로. 그럼 이건 매트릭이 1 더하기 1이니까 총 얼마다? 1 더하기 1, 2다. 그다음 B 네트워크를 가봅시다. B에서 B 네트워크는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바로 RTB 자체에 있네요. 그럼 매트릭 1이고 C 네트워크 갈 때 최소는 뭡니까? C 네트워크도 자기니까 RTB니까 1이고 그다음 D 네트워크 갈 때도 자기니까 1이고 그다음 E 네트워크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같으니까 뭐냐면 RTB에서 RTA로 가거나 RTB에서 RTC로 가면 되죠. 1 더하기 1, 2 같으니까 둘 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게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단거리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별로 그냥 가는 법에 대해서 이 최단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최단거리를 나와서 이걸 어디에 올린다? 이거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OSPF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OSPF는 요렇게 동작이 되어 있고 요거 한번 설명을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얘들이 뭐냐면 이렇게 헬로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라우터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보이면 뭐냐면 나는 1.1.1이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얘가 안에 처음에는 친구 정보가 없으니까 친구 정보를 비워 보내는 거죠. 친구 정보를. 그럼 얘가 딱 받으면 얘 내 친구 되려는구나 해서 친구 정보 1.1.1을 넣고 자기 나는 2.2.2야 이렇게 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내한테 얘가 들어가 있네 하면서 자기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 같은 경우에 친구 됐는데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이 되는구나 해서 투웨이 상태라는 게 이제 되게 된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각자 이렇게 LSA 정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라우터는 가지고 있는 이 LSA 정보를 처음에는 자기는 요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각자 자기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플러딩을 합니다. 플러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라우터가 이렇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요걸 뭐라 한다? LSD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면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최단거리를 계산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네. 각각 경로를 다 이렇게 적어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shortest pass를 찾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OSPF, shortest path first 이렇게 찾게 됩니다. OSPF에. 그래서 이 최단거리를 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OSPF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OSPF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